이순영의 파워 블록체인입니다. 국내에서 ICO, 그러니까 가상화폐 공개가 전면 금지되면서 법적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CO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지 또 이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ICO는 암호화폐 공개,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공개하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9월이죠. 이 금융위는 ICO를 앞세워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또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의 과열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ICO와 관련돼서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좀 짚어보죠. 네. 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ICO 시장 규모는 2016년 2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이 40억 달러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올해는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ICO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인 국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현재 ICO를 전면 금지를 선택한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ICO를 통해서 발행될 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적 규제를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ICO가 전면 금지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ICO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서 ICO 하는 것 역시 무조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ICO 전면 금지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기반의 신생 기업들의 그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자 스위스라던가 싱가포르 등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가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면 무조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외 ICO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저지르는 범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ICO 역시 무조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또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해외에서 ICO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외에서 진행되는 ICO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냥 발행되는 코인의 종류라든지 돈을 받는 방식이라든지 지금 암호화폐를 받잖아요. 받거나 또 어떤 코인의 성격이 문제가 또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여하에 따라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ICO와 똑같이 여러 가지 형사법적인 적용이 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즉 ICO와 관련해서 대상이 누구인지 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특히 그중에서도 백서를 통해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발행을 약속한 토큰이 형사법상의 대상이 되는지 또 ICO를 통해서 수취한 암호화폐가 이 형사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ICO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실현 그런 능력이 없이 ICO를 진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허위 파트너나 어드바이저를 표시한 경우, 또 타 업체의 백서를 모방한 경우 등은 모두 이 형사법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CO 후에 로드맵대로 개발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면책약관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그 밖에 또 ICO 금지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역시 또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네. 신규 가상계좌가 네. 열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 이제 5개월째인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묶여서 여전히 시중 은행들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실명 확인 서비스는 은행의 자율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돼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사기나 도박 같은 것으로 보고서 가상화폐 거래 일반을 모두 금지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위험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비례적인 수단의 거래 제한 수단을 법제화시켜서 일단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제한하라는 거고요.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법률적인 시스템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투자자 혹은 고객들의
보호를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시장을 건전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 제도 안에 넣으면 결국 국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 법제화와 관련해서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다음 달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건전화하는 방안으로 좀 나아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의 파워 블록체인 시간이었습니다.